자, 이제 물리단어 열과 우리 생활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말해요. 자, 열과 우리 생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고요. 뭐 제목은 열과 우리 생활이지만 그냥 열 배우는 겁니다. 뭐 우리 생활에 배우자는 건 아니고요. 그 열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쭉 배우고. 그다음에 물리단원이고요. 물리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이나 물론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생물도 마찬가지야. 생명단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제부터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말을 많이 배우기 시작할 거야. 자, 그 용어의 정의는 다른 말로 뜻이야. 그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외워. 누가 뭘 물어보면 이상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중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니네가 중학교 수학에서 소수랑 뭐 이런 것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지. 소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 2, 4, 5, 7 그런 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 떨어지는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그런 자연수, 소수라고 부릅니다. 그 정의를 얘기해 줘야 돼. 소수는 내가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수학에서 배우는 영어이기 때문에 뭐 알겠지만 아니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 민서도 지금 뭐 마이크 키거나 채팅할 수 있지. 재영이도. 재영아, 너는 중학교 수학 혹시 배우고 있니? 네, 어디 배우고 있어 지금? 1학년 1학기 3단원 하고 있어요. 3단원? 3단원이 뭐죠? 1차식, 1차식? 네. 민서는? 중1 2학기 하고 있어요. 1학년 2학기 하고 있어? 많이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소수를 일단 배웠으니까 괜히 내가 소수 모르는데 좀 소수 얘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소수랑 일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뭐 이런 거니까 정의를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뭐 소수의 어떤 특징들은 나중에 이제 그 성질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수학적인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정삼각형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크게 학생들은 두 가지로 얘기해. 정삼각형 두 개. 정삼각형이랑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정삼각형이에요. 아유, 세 각이 60도, 60도, 60도.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자, 이 중에서 정의는 무엇일까요? 얘가 정의입니다.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고 불러. 이거 뭐야? 성질이야. 정사삼각형에서 이런 성질이 있어. 세 각이 다 60도, 60도, 60도가 되는 이런 성질이 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의와 성질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해. 정의는 무조건 외우는 거야. 정의. 공부를 좀 잘한다는 친구한테도 수학을 좀 잘한다는 친구한테도 나중에 삼각형의 외심 대신 이런 걸 배우거든. 몰라도 됩니다. 아직 여러분 안 배웠을 것 같아요. 자, 삼각형의 외심이 뭐냐? 그러면 맨날 외접거리 중심이라고 10명 중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 정의가 아니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특점이 외심의 정의야. 그래서 말이 어렵잖아. 그걸 몰라도 되는데 정의를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냥 정의는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가 내가 왜 이렇게 계속 갑자기 이런 얘기하겠어? 열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 정의는 그렇게 하자고 과학자들이 정의는 거야. 수학자들이 정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거의 토를 잡아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남학생 재영이 이름이 왜 재영이냐? 우리가 토 달지 않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서 당연히 재영이라고 이름을 지으셨겠지. 민서 이름이 왜 민서냐? 왜 토 달지 않잖아. 만나면서 난 김민서라고 왜 누가 이렇게 인사를 하며 근데 왜 네 이름이 김민서냐? 하필이면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그냥 이렇게 생긴 사람 이 학생이 민서라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긴 학생은 재영이라는 학생이구나. 라고 우리가 외우기 시작하죠. 정의는 그런 거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재영이라고 이름을 짓고 민서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는 있겠지. 이제 어떤 분이 뭐 아버지가 지으시거나 할아버지가 지으시거나 누가 장면가가 지어주셨거나 뭐 한자로 뭐 풀면 무슨 뜻이 있고 뭐 다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이유를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재영이라는 이름, 민서라는 이름을 외우듯이 용어에 열을 왜 그렇게 정의를 했는지를 따지지 말죠. 자, 그냥 일단은 외우세요. 가끔이 아니라 문제 풀면서 종종 물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134쪽 들어가 볼게요. A, 온도의 입자의 운동의 1번, 온도부터 시작하자. 초등학교랑 좀 다른 거야, 계속 말하지만 공법이.
온도가 뭔지 다 알죠? 예를 들어서 뭐 뉴스만 봐도 오늘 온도가 뭐 30 몇 도입니다. 오늘 좀 더운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더운 것도 끝나가는데요. 뭐 오늘 기온이 얼마입니다. 기온, 공기의 온도, 수온, 물의 온도. 뭐 이렇게 해서 온도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니네한테 온도가 뭐니? 라고 그동안 잘 안 물어봤을 거야.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온도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잖아? 하지만 이제부터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 찾아봅시다. 온도, 뜻이 여기 써있죠?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온도입니다. 밑줄 쫙 쳐주세요.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온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온도가 뭐냐를 물어보지는 않아. 여기서 열이 뭐냐를 물어보는데 이제 습관으로 계속 우리 과학하는 사람이잖아. 지금 과학 시간이잖아. 과학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특히 너희가 내가 나중에 중학교랑 있어 학교에서 과학 시간이야. 자 온도가 뭐니? 라고 물어볼 때 애들이 뭐 뜨거운 거요, 차가운 거요, 뭐 20도요, 30도요 뭐 이러고 있을 때 너희가 이렇게 해보라. 온도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깜짝 놀라죠. 와, 온도를 이렇게 알아봤으니 자, 정의를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키포인트는 사실 미처 다쳤지만 과학에서 수치, 숫자가 중요합니다. 과학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코코아를 다 먹을 거야. 그러면 코코아 얼마 먹을래? 그러면 뭐 재영이가 아, 조금만 먹을래요. 야, 그 조금이 얼마야? 한 컵? 한 컵이 조금인가? 근데 재영이가 말하는 한 컵은 막 이만한 게 한 컵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민서도 아, 많이 먹을래요.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민서가 많이 갖다 줬더니 민서가 말하는 한 컵은 요만한 한 컵이야. 자, 많이 먹을래요? 조금 먹을래요는 과학적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수치. 모든 걸 수치화시켜. 모든 걸 수치화. 재영이한테도 코코 얼마 먹을래? 그러면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230ml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팩이 200ml 좀 안 되잖아. 요즘 180ml가 한 팩이 이렇잖아요. 그 정도. 그래서 민서 너 코코 얼마나 먹을래? 그러면 또 150ml예요. 아니면 그램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민서야 코코 얼마 먹을래? 330g. 이렇게 먹으면 딱 330g만 딱 재서 주면 돼요. 그게 과학적 용어들이야. 물론 그 전제 조건도 있습니다. 코코아를 얼마나 진하게 타느냐, 연하게 타느냐. 그것도 니네가 따질 만한 얘기지. 예를 들어서 재영이한테 코코아 누가 타줬는데 아 코코아 가루가 너무 조금 들어가서 싱거워. 그러면 뭐 이게 뭐 200ml가 있든 500ml가 있든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재영이 너도 원하는 게 있겠죠. 물 200ml에 코코아 50g을 타주세요. 이게 과학적 표현입니다. 그럼 200ml에 50g을 딱 타면 정해진 농도가 딱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뭔가 과학에서는 수치가 중요하고요. 이런 수치는 너희들 병원 가면 가끔 이런 걸 느낄 거야.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배가 너무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프긴 아플 텐데 얼마나 아프니? 많이 아파요. 아, 그래, 많이는 아프지. 자, 가장 안 아플 때가 0이고 진짜 아파 죽을 것 같을 때가 10이라고 치자. 그러면 네 고통은 지금 배 아프면 도대체 몇 정도 되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한 7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수치예요. 과학에서 이걸 좋아한다. 너네가 영화를 봐, 별점을 줘. 5개 중에서 3개를 줄지, 5개 중에서 2개를 줄지. 아, 이 영화 그냥 대충 재밌어. 대충 재밌다는 얘기는 별점이 몇 점이라는 얘기야. 얼마 정도 재밌다는 얘기야. 감이 없잖아. 그때 별점 2개, 2개 반, 3개 반. 수치로 얘기해 줘. 따라서 과학에서도 어떤 온도를,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2번 온도와 입자의 온도 봅시다. 자, 여기부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요. 여기가 사실 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요 단원을, 열 단원을 1학년 배우다가 2학년 배운 이유가 있어. 요게 어렵기도 하지만요. 잠깐만요. 이거 뭐 내가 지금 이거 녹화를 하고 있구나. 작은 세계를 보는 걸 미시적인 세계라고 부르고 큰 세계라고 하면 거시적인 세계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태양이나 지구 같은 거 관찰하는 건 거시적인 세계를 보고요. 우주를 보고. 물론 아까 우리 방금 봤던 생태계 막 저기 뭐 노루가 사슴이 뛰어다니고 이것도 거시적인 세계를 보는 거야. 근데 타고 들어가서 우리 세포가 어떻게 생겨 있고 세포에 뭐 핵이 있고 없고는 미시적인 세계입니다. 굉장히 작은 세계를 보는 게 미시적인 세계예요. 근데 이 열은 어디에 관계되냐면 여기에 관계되고 우리 학생들이는 이걸 쉽게 느껴.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태양 그래도 눈에 보이잖아. 태양. 근데 그 태양 안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수소가 두 개가 달라붙어서만 헬륨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안 보이는 과정인데 그걸 나중에 또 공부합니다. 그건 또 어려워 보이는 거야. 같은 태양을 쳐다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이 싹 다 미시적인 관점인데 이제는 원자나 분자의 개념을 알아야 뭔가 말이 좀 통해져요. 원자, 분자 이름을 많이 들어봤지? 원자, 분자는 나중에 화학 시간을 제대로 배웁니다. 화학 단원 우리도 중학교에 있어. 그때 제대로 배워. 그 전후로 열이 이 단원이 빠져나와가지고 원자, 분자 용어를 못 씁니다. 지금 수업 때는 못 써요. 그냥 작은 입자, 알갱이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쓸 거고요. 또 이런 이 말을 쓰기 전에 우리가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자, 필요한 것만 선생님이 책에 없는 거 내용을 조금 쓰면서 좀 할게요. 필요한 것만. 전제 조건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그래서 입자나 또는 혼자 공부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물리 단어는 혼자 공부하면 힘듭니다. 자, 입자나 또는 알갱이 이렇게 갖고 돼. 알갱이. 이런 물질들, 이런 거, 또 선생님한테 물질, 우리 다 물질들, 이런 물질들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가 등장합니다. 그게 원자예요, 원자. 그 원자가 모이면 물질의 성질을 지닌 최소 단위가 되는데 그게 분자고요. 원자 분자는 지금 설명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물질을 쪼개면 가장 작은 덩어리가 하나 나오는구나. 더 이상 그게 쪼갤 수 없겠구나. 그게 입자입니다. 알겠군요. 입자의 종류는 그래서 종류가 많아. 이거는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레고 블럭으로 생각하면 돼. 니네가 레고를 만들어 봤겠지만 레고 딱 하나 사면 다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조립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보면 가장 작은 거, 여기 한 칸짜리, 한 알짜리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2 곱하기 4짜리 얇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조각들이 들어있는데 이 조각을 더 이상 쪼갤 수 없지.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 부러뜨리면 이제 더 이상 뭐 망하는 거죠. 이런 걸 잔뜩 쌓는 거, 이런 걸 잔뜩 쌓는 거잖아. 요게 입자야. 요런 입자도 있고, 요런 입자도 있고, 한 글자의 기라는 것도 있죠. 네, 가서 여섯 개 높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높은 거. 이것도 입자예요. 더 이상 이것도 쪼개지진 않으니까. 그 레고 블럭에 흩어져 있던 그 조각 하나하나 다 입자고 입자의 종류가 많다. 근데 그런 입자들이 잔뜩 모이면 어떤 물질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잔뜩 모여서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성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쪼개면 입자,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그 입자가 어떻게 모여 있는지에 따라서 고체나 액체나 기체가 결정돼요. 그래서 그거부터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고체는 니네가 이거를 꽉꽉 조립을 해, 레고를. 꽉 조립을 하면 자동차나 집이나 뭔가 하나 만들어지고 걔는 그대로 있죠. 뭐 단단하게 뭐 이렇게 뭐 사실 분해하지 않는 이상은 단단하게 덩어리로 있죠. 그런 입자들이 단단하게 모여 있는 게 고체야. 고체. 그 입자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단단하게 모여 있는 게 고체입니다. 그래서 고체는 그런 입자들을 선생님의 동그라미로 그릴 겁니다. 동그라미들이 잔뜩 서로 결합하고 있어. 잔뜩 그냥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고체는 단단하게 모양이 보여요. 자, 액체 잠깐 얘기해 봅시다. 액체. 자, 액체는 뭐냐면, 자, 이제 얘를 처음에 레고를 샀을 때 이렇게 다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분해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봉투에 무조건 잘 들어있죠. 그럼 이 봉투 만져보면 봉투가 딱딱하지가 않아. 이렇게 물렁물렁하면서 이 조각들이 막 흘러다녀. 흐르륵 흘러다니면서. 그럼 봉투 안에 그 조각들이 다 잠겨져 있죠. 그 상태가 액체. 액체는 입자들이 있는데 서로 강하게 결합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야. 결합은 안 돼 있어서 얘가 자꾸 모여만 있는 거죠. 모여만 있기 때문에 특정한 모양이 없어. 내가 봉투를 이렇게 밀면 아래쪽으로 모여서 둥그레지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평평하게 피면 봉투에 그 블럭이 퍼져서 평평하게 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액체는 봉투의 모양에 따라서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이 조각들이 그냥 담겨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얘들은 서로 연결은 안 돼 있고 흘러다닙니다. 이게 액체예요.
기체는 레귤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체는 레귤러가 안 되고요. 자, 이제 물 생각해 보자. 물을 이루고 있는 어떤 가장 작은 단위, 원자를 넘어서 분자, 물 분자들이 계속 모여 있는데 물 분자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돼서 서로 안 움직이면 이걸 얼음이라고 불러요. 이걸 얼음이라고. 그리고 물 분자들이 서로 흘러다니면 그걸 액체입니다. 잔뜩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끓이면 그 물 분자들이 너무나 뜨거워서 사이를 멀리 두고 싶어하고 막 도망다녀. 이게 기체야. 기체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수증기는 그 물 분자들이 서로 멀리 퍼져 있는 겁니다. 모여 있지 않고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물 분자들이 단순히 모여 있으면 액체라고 부르고 그게 강하게 서로 결합해서 진짜 옴짝달싹 못하게 팔짱 끼듯이 다 서로 한 줄로 쫙 팔짱 끼듯이 서로 결합하고 있으면 그걸 고체라고 부릅니다. 에어컨 좀 보이시 제 입자들로 본 겁니다. 입자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온도라는 게 왜 생기는 것이냐? 저 입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온도가 결정돼요. 온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금 기온이 30몇 도다, 우리 체온이 37도다 이게 다 뭐냐면 입자가 얼마나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측정을 한 거예요. 입자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자, 문제 좀 책 좀 읽어볼게요. 온도와 입자의 운동 2번. 선생님 읽어볼게.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써있죠? 문제 밑줄 좀 칠게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자, 이게 온도의 분자적 정의야, 입자적 정의야. 입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밑에 화살표 써 있어요. 물체의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 운동이 둔하고 물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이거는 우리가 뭐 굳이 밑줄 안 칠게요. 딱 감이 오잖아. 온도가 낮으면 운동이 둔해. 니네가 만약에 영하 30도, 40도 북극이 갔다고 치자. 그럼 뭐 활발하게 펼치면서 막 운동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합니다. 추워가지고 어디가 풀리고 있겠죠. 입자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떨어지면 활동을 안 합니다. 아, 선생님 말 잘못했네요. 입자가 활동을 안 하면 이제 우리는 그거를 보고 온도가 떨어졌구나. 로 측정을 하는 거야. 입자의 운동 정도를 보는 거니까. 물체 온도가 높을수록 사실 이제 이거는 인간이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저기 이라크나 이런 데는 43도 이런데 인간 체온보다 더 뜨거워요. 온도가 기온이 죠 근데 또 반대로 건조해서 우리 집에서 한국보다 건조해서 또 그럭저럭 햇빛만 아니면 또 살만하답니다. 그런 데는 그 인간 체온이 37도인데 밖에가 40도 넘잖아. 그러면 오히려 밖에서 열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을 얇게 안 입고요. 두껍게 있습니다. 몸에서 열을 빠져나가는 걸 밖에서 열이 들어오면 막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들 쭉 입고 막 몸을 감싸고 다니는 게 그게 더 시원해서. 근데 어쨌거나 자, 그 인간이 뜨거운 데 가면 우리가 막 이렇게 팔 벌리고 돌아다닐 것 같지는 않잖아. 근데 입자는 좀 다릅니다. 가열을 하면 방금 얘기했죠. 물을 끓이면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너무 뜨거워서 날뛰입니다. 날뛰어. 항상 돌아다니고. 입자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활발해져요. 그래서 온도가 높다.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차가운 물을 보면요. 그림에 그 보라색 알갱이들이 이제 물 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자들이 둔하다. 근데 뜨거운 물은 입자 운동이 엄청 활발하다. 이렇게 되지.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얘기인데요. 이제 온도가 끝났어. 온도 얘기야. 근데 옆에 빈칸도 있고 밑에 여백이 좀 많으니까 온도 몇 개죠. 체크하고 지나갈게요. 자, 인간이 쓰는 온도의 종류 세 가지가 있어. 섭씨, 화씨, 절대온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화씨는 저 미국 애들이 쓰는 거니까요. 미국 분들이 쓰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안 씁니다. 미국만 쓰는 특별한 단위도 있지. 화씨도 그렇고 마일, 인치 뭐 이런 거 있잖아. 미국만 써요. 미국하고 또 몇몇 나라들만 써요. 그런 거 좀 안 썼으면 좋겠는 단위를 통일을 주고도 안 합니다. 뒤에 시작. 근데 어쨌거나 화씨온도 빼고요. 화씨온도 아니 섭씨온도랑 절대온도만 하면 됩니다. 화씨온도는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에서 나와요. 자, 온도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자, 섭씨 온도. 섭씨 온도가 있습니다. 단위는 이렇게 쓰죠. 자, C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C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위에 도를 이렇게 붙이고요. 그래서 이럴 때 도시. 이거 C자 빼면 뭡니까? 각도의 도입니다. 각도. 30도, 40도 할 때 이렇게 기호 쓰잖아요. 그래서 도시 이렇게 있고요. 섭씨 온도. 도시. 섭씨 온도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죠? 물이 어는 것을 0도라고 쓸 거고요. 물이 오는 것을 0도씨라고 하고 물이 끓는 것을 100도씨라고 하고 그래서 0도씨부터 100도씨까지 이렇게 구분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도를 말하는 거고요. 인간 같은 경우에는 37도 정도가 이제 체온이고요. 자, 이게 섭씨 온도입니다. 야, 근데 이걸 또 물어보면 위에 냉장고에 얼음 딱 꺼내면 얼음이 몇 도 정도 될까? 0도에서 이제 얼음이 오는 거잖아. 그러면 또 얼음이니까 0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죠. 0도보다 낮으면 무조건 얼음이에요. 얘 지금 냉장고의 온도는 냉동실의 온도는 대략적으로 집에 있는 냉장고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24도 왔다 갔다 해. 자, 그래서 얼음을 딱 꺼내면요. 그 얼음은 처음에는 영하 20도 정도 될 얼음이에요. 근데 영하 20도가 점점점 이 실온은 방은 영하 20도가 영상 20도 정도 되니까 이 얼음은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겠지. 이 얼음이 영하 10도가 됐어. 그럼 얘는 누굴 까는 걸까? 당연히 안 녹죠. 아직도 0도 밑에 있잖아요. 영하 3도짜리 얼음이 됐어. 영하 3도짜리도 여전히 안 녹습니다. 0도가 됐어. 그럼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0도는 참고로 얼음과 물이 같이 있는 구간이야. 물일 수도 있고 얼음일 수도 있어. 0도일 때는. 100도도 마찬가지야. 물일 수도 있고 수증기일 수도 있습니다. 0도는 그냥 그 얼음이 물로 막 변하는 시간이고 변하는 온도. 자, 그래서 얼음이라고 무조건 0도가 아니야. 0도보다 낮은 게 얼음이에요. 섭씨 온도는 이렇게 만들죠. 자, 또 하나 외워야 될 게 과학에서는 섭씨 온도도 잘 안 씁니다. 쓰긴 써요. 자, 절대 온도를 씁니다. 아니면 대문자 K를 써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켈빈이라고 해요. K, 얘는 도시라고 해요. 도시. 자, 요 두 가지는 잘 알고 있어요. 필기를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좀 보고 필기를 좀 하세요. 켈빈이 과학적 온도입니다. 이 과학자, 켈빈이라는 과학자 이렇게 따서 K를 넣는 거고요. 과학에서는 도시와 켈빈을 적절하게 섞어서 쓰는데 이걸 조금 많이 써. 자, 얘는 무엇을 가지고 온도를 정의를 한 거냐면은 입자의 운동의 정도를 가지고 정의를 한 거야. 따라서 굉장히 과학적인 온도죠.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과학적이기는 해. 이것도 뭐가 과학적이겠냐? 물이 어는 걸, 물 기준으로 봤으니까. 근데 물 아니고 다른 물질들은 또 끓는 것과 어는 온도가 또 다르니까 물로 기준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이건 보이고 뭐고 나가지고 다 포함해서 그냥 무조건 입자 운동 가지고만 절대온도를 정의를 한 겁니다. 뭘로 정의한 거냐면 입자가 운동하면 온도가 생기는 거라면서 운동이 활발하면 그 입자가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건데? 그냥 이렇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0K. 0. K부터 시작을 하는 0K. 0K부터 쭉 온도가 올라가면 100K, 200K, 300K 막 올라갑니다. 막 쭉 올라가요. 0K가 켈빈 온도는 전혀 볼 수가 없어. 0K가 이론적으로 가장 낮은 온도야. 입자가 활발한 정도가 그냥 없는 거니까. 입자가 그냥 멈춰 있는 상태니까. 입자가 멈춰 있는 상태의 온도를 0K, 가장 낮은 상태의 온도라고 부르고요. 뭐 마이너스 20K 이딴 건 없습니다. 그래서 0K가 되면 입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원자 분자가 가만히 있고요. 전자도 가만히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원자 핵을 전자가 막 돌아가면 이제 이런 거 공부하잖아. 근데 전자도 가만히 있어요. 너무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그럼 이 상태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냐면 과학적으로 시간이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정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상태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0K는 이론상의 온도고 실제적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온도예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인간이 만드는 가장 낮은 온도. 그러면 어떤 무슨 연구소에서 0.0000001K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걸 가끔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0K는 못 만들고요. 나올 수 없는 온도고요.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그 말은 온도를 낮추면 그러면 더 이상 낮아지지 못하는 온도가 등장한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도시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섭씨 온도, 섭씨 영하 100도, 영하 150도, 영하 200도, 막 어떤 쭉쭉 떨어질 수가 있어. 떨어질 때 어디까지가 떨어질 수 있겠냐는 거야. 자, 떨어지는 온도가 낮아지는 한계가 있다 그랬지? 이 온도 시작이 0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하 273.15도 C가 가장 낮은 온도고요. 이게 0K입니다. 자, 이 숫자는 외워야 돼요. 273.15도씨. 그런데 흔히 과학에서, 이제 중학교에서는 0.15는 빼, 그냥 영하 273 정도로 그냥 다 줍니다. 근데 우리는 외울 때 그냥 한 번에 잘 외웁시다. 영하 273.15도씨가 0K예요. 자, 물이 어느 온도를 봅시다. 물이 어느 온도. 그럼 물이 영하 그래서 마이너스 273.15도가 이게 가장 낮은 온도야.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야, 거기 그 물체의 온도를 쟀더니 영하 300도야. 영하 300도 나올 수 없는 온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하 273도가 가장 낮은 온도야. 이보다 더 낮은 온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뭐 글 같은 거 쓸 때 잘 쓰세요. 영하 300도, 영하 400도 말도 안 돼요. 참고로 온도가 높은 건 제한이 없습니다. 1억도, 200, 2억도, 1조도 가능해. 막 100조도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건 한계가 없는데요. 낮은 거는 이렇게 딱 한계가 있고요. 자, 그러면 봐봐라. 물이 몇 도에서 나온다 그랬어? 0도에서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마이너스 273.15에 몇을 더해야 0이 되는 거야? 273.15를 더해야 0이 되겠지? 자, 그럼 얘가 0도씨 물이 어느 온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절대 온도로는 물이 몇 도에 온다는 얘기야? 273.15K에 온다는 얘기야. 물이 어느 온도입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온도는 0도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절대 온도로 273K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0.15까지 붙여주면 굉장히 더 정확하지만 중학교에서는 그냥 앞에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273K에서 물을 얼어요. 과학에서 절대 온도를 많이 쓴다고 했다. 절대 온도를 좀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만 이걸 우리 어는 온도가 요거고요. 그 보이죠? 요거는 가장 낮은 거. 이렇게 이만큼을 어딘가 좀 써놓으세요. 이만큼. 여기 추가로 뭐 이어서 안 썼지만 물은 끓는 온도가 몇 도? 100도에서 그렇죠? 그 물은 100도에서 끓고 절대 온도로 말하면 373.15K에서 끓는 겁니다. 다시 또 100을 더해서. 참고로 여기 올라간 숫자 구간은 똑같아요. 숫자 구간은. 여기에 273을 더했으면 여기 273 더하는 거고요. 여기에 100을 더했으면 요거 출발점만 잘 알면 되죠. 자, 이제 온도를 봤고요. 자, 이제 B번 열의 이동을 좀 봅시다. 열의 이동. 자, 온도와 열은 다릅니다. 뭐 지울게요. 아,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제 녹화를 하고 있고요. 내가 저기 카톡으로 영상 보내줬죠? 항상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 웬만하면 촬영이 제대로 잘 되면 내가 저기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립니다. 혹시나 까먹었으면 유튜브 다시 돌려보시고요. 거기 숙제 같은 거 다 표를 내가 마지막에 해놓잖아. 그 숙제 같은 것도 보시고요. B. 그리고 누가 친구 좀 된다고 하면 좀 부탁 좀 하세요. 수업 좀 같이 듣자고. 이 시간 큰일 나네요. 이거. 수업을 일요일날 만들어서 내가 큰일 났어요. 자, 1번 열. 뜻 읽어볼게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고요. 또 붓줄 쫙 치고 여기는 키포인트가 밑에 이제 에너지가 포인트. 아까 온도는
수치, 어떤 숫자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열은 어떤 에너지가 이제 포인트 키워드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곧 이 열도, 열이 많이 되겠다, 조금 이동했다. 과학적 표현이 아니야. 이걸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열이 30만큼 이동했다, 100만큼 이동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수치화 시킬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열은 에너지야. 열은 어쩌고 에너지야. 자, 과학에서 열이랑 무슨 어떤 것이다 많이 나오면 얘는 같은 거야. 뭐 이거 수학에서 이거잖아. x는 3, 3이 x고 x는 3 많이 문제 풀면 같다는 얘기잖아요. 열과 에너지는 같은 겁니다. 에너지가 열로 바뀌기도 하고요. 열이 에너지로 그대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열이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죠. 자연계의 대부분은 자연계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공을 여기다 오면 공이 떼굴떼굴 굴러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아래에 있는 공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냥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일어나는 일이야. 대부분 그래. 대부분. 뭔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대부분이란 말은 내가 자꾸 왜 붙일까요? 100%는 또 없어서. 근데 100%는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금은 100%라고 봐도 돼. 그냥 모든 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알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열이 많은 곳과 열이 낮은 곳이 있으면, 작은 곳이 있으면 무조건 많은 데서 작은 데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인간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 막으려고 해도 알아서 잘 흘러갑니다.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뭔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뭐 올라가도 되는데요.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를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제 엔트로피란 말을 가끔 들어봤을 겁니다.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그래서 높은 대로 자연스럽게 낮은 대로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알아서 커지죠.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2번 열의 이동 방법입니다. 오늘 이제 이거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이동 방법이 굉장히 더 하고 싶은데요. 양은 아니 내용이 크게 나왔어. 자,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가 이제 나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에는 필요 없죠. 그래야지. 네, 기타 그려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보고요. 좀 이따 될 겁니다. 자, 요 책에 있는 내용 같은 거 잠깐 참고를 하면서 살살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요. 전도대료 복사는 대충 초등학교 때도 언젠가 몇 학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언젠가 한번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대충 이런 게 전도야. 대충이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해본 거를 중학교 때부터는 되게 구체적으로 어떨 때 전도고 어떤 게 대류고 정확히 이제 알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전도가 뭔지 대류가 뭔지. 혹시 형제가 있다면 뭐 형이나 오빠나 누나나 뭐 누구나 앉혀놓고 니네가 전도를 지금부터 설명해볼게. 설명해도 괜찮아. 동생을 앉혀놓고 설명해도 괜찮고요. 이따가 뭐 엄마 아빠 앉혀놓고 네. 오늘 이런 거 배웠다고 좀 얘기 좀 해보시고 얘기 좀 해봐요. 자, 전도 잠깐 볼게. 2번 전도 책에 골체에서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의는 아니야. 이 전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꼭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전도란 게 뭔가를 설명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잠깐 볼게요. 뭐가 이동을 해? 열이 이동해. 결국 열이 이동해. 열은 뭐냐면은 어떤 입자의 이동이, 그러니까 어떤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뜻이야. 에너지. 어떤 입자가 막 움직이면서 걔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동을 해야 된다니까. 에너지의 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전도는 고체에서 일어납니다. 전도는 고체 또는 액체에서도 일어납니다. 기체에서도 일어나요.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저거는 학교에서도 아마 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물어볼 심오한 내용은 아닌데 일단 알고만 있읍시다. 일단 저를 질문 정리해 줄게요. 나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철판 하나 그려놨어. 철 조각이야. 이런 철 조각 같은 플라스틱이지만 그냥 조각을 하나 그려놨어.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설명으로 들여다보면 입자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이런 입자들이 잔뜩 붙어 있고요. 자, 이건 지금 철 조각이니까 뭐야? 고체 예를 한번 볼 거야. 고체 얘야 얘. 액체, 기체도 다 가능한데요. 고체. 그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입자니까 고체니까 간단하게 결합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알갱이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알갱이가 갑자기 옆으로 가거나 이동을 하진 않지. 자, 지금 이게 고체예요, 고체. 그럼 여기 있던 입자가 막 이렇게 입자가 이동하지는 않단 말이야. 여기에 있던 손잡이 부분에 있는 알갱이는 계속 손잡이 부분에 있고, 분필 쪽에 끝에 있는 알갱이는 계속 앞으로도 영원히 분필 쪽에 있을 거야. 여기 입자가 여기로 가진 않아. 자, 이 입자들은 움직이진 않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뜨겁게 가열을 해. 그럼 여기에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입자가 얘가 부들부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열을 받으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서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래서 미친 듯이 자유롭게 막 팡팡 튀어나오는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어. 요놈이 막 떱니다. 막 떨고 돌기도 해. 도는 것도 가능해. 위아래로 떨기도 하고 앞으로 떨기도 하고 옆으로 떨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사박팔박 떨면서 돌기도 해. 왜냐하면 뜨거워지니까 그 알갱이가 막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높아지고요. 우리는 그때 온도계를 여기 측정해보면 아이고 여기 온도 높네. 아이고 여기 온도 낮네. 여기 아주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덜 하니까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온도가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럼 얘가 막 움직이잖아. 막 움직이면 옆에 얘가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럼 막 움직이니까 얘가 뜨거워지고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이 에너지가 얘한테 갑니다. 열은 에너지잖아. 자, 에너지가 얘한테 갑니다. 그럼 얘도 가만히 있었는데 막 떨다 보니까 얘도 조금씩 떨기 시작해. 얘가 막 떠니까 얘가 같이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얘가 이제 엄청 뜨거워졌어. 얘한테 올라갑니다. 에너지가 이동을 해가요. 입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야.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뜨겁게 또 다시 달궈지겠지. 뜨겁게.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얘 때문에 또 이 에너지가 높아져. 얘네가 뜨겁게 되겠지. 막 움직이겠지. 약 떨고 막 진동을 하고 난리를 치고 움직이면 그러면 얘가 또 에너지가 높아져. 점점점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점점. 에너지가 이동해 가는. 그 에너지가 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온도계로 측정을 해보면 여기가 뜨거워지고 점점점 열이 번져가는 걸 볼 수 있어. 이게 전도야. 전도. 그러면 이 전도의 특징은 뭐냐? 전도는 물질, 즉 저 알갱이가 이동하지는 않아. 물질은 이동하지가 않아. 근데 열 이동. 열은 이동합니다. 열만 이동하는 거야. 물질은 이동하지 않고 알갱이는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이 물질이 알갱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 알갱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열만 이동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전도냐 아니냐 판단은 이건 보면 되는 거야. 물질이 이동했느냐, 열이 이동했느냐, 열만 이동했네, 열만 그러면 전도야. 열만 이동한 물질이 이동하지 않고.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다시 전도의 뜻이 고체에서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어 이동하는 방법 여기 써 있잖아요. 고체에서 이동한답니다. 그래서 고체라고 일단은 써봅시다. 자, 이걸 보고 참고로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예를 물어보면 상태라고 그래요. 상태. 나중에 배워요. 상태. 이 상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야, 뭐 걔 상태가 어떻지? 아, 걔 뭐 정신없는 상태던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써요. 상태는. 과학에서 상태는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야. 자, 이 분필 상태가 뭐야? 고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이게 커피인데요. 이 안에 커피 액체. 자, 요거 상태가 뭐야? 액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 컵은 상태가 뭐야? 고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친구들이 뭐 상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일상생활 용어, 과학 용어 다르니까요. 그 상태를 좀 잘 봐둬야 돼요.
자, 전도는 주로 부채에서 일어난다고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써 있었어요. 자, 밑에 그림을 잠깐 볼게요. 열 전달 방법, 입자, 뭐, 촛불이 이렇게 가열하고 있으며, 뭐,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근데 입자 운동이 전달된다. 뭐, 차례로 활발해서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옆에 전도에 대한 현상을 읽어볼게요. 이 표에, 요 현상, 요걸 읽어볼게요. 요거. 첫 번째 점,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가두면 손잡이 끝까지 뜨거워진다. 아, 전도죠. 두 번째 점, 추운 날 실외 금속으로 된 의자는 나무로 된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이것도 전도에 대한 현상인데요. 흔히 뭐 이런 거 여름에 으악! 어이, 진짜 카메라 잡는 큰일 났네. 아! 색상이에요. 여기 금속 부분이고요. 여기 플라스틱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경험해봤죠? 이런 플라스틱은 이렇게 만지면 뭐 별로 이렇게 시원한 느낌은 안 드는데 여름에 금속 만지면 되게 시원하지? 근데 봐봐라. 온도를 측정을 하면 지금 이 방의 온도가 20도라고 치자. 이 방의 기온이 60도야. 이 방에 이 의자가 계속 오래 있었어. 그럼 이 의자의 온도가 몇 도가 될까? 20도죠. 이 방이 20도니까 이 의자가 계속 20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플라스틱 부분 온도가 몇 도야? 20도야. 이 금속 부분은 20도야. 똑같은 20도, 20도인데 왜 나는 얘를 만지면 별로 안 시원한데 얘를 만지면 금속을 만지면 시원하게 느껴질까? 금속이 전도가 훨씬 빨라서 그래요. 금속은 내 손바닥은 37도잖아요.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열이 확 빠져나갑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전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내 손바닥에서 열을 천천히 빼서가. 그럼 나는 온도를 내 손에서 안 뺏겼으니까 별로 시원하게 안 느끼는데 이 금속은 전도가 워낙 잘 돼서 금속이니까 전도가 워낙 잘 돼서 온도를 확 뺏어가서 내가 시원하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금속에서 전도를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속.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 세 번째 점. 냄비와 프라이팬은 금속으로 만들어서 열이 잘 전달되게 하고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열이 잘 전달되지 않게 한다. 그 냄비나 프라이팬 보면 손잡이는 플라스틱이거나 아니면 나무로 만들거나 그래서 이 열이 잘 전달되지 않게 만듭니다. 자, 이게 이제 일단 전도의 예예요. 전도. 열이 잘 전달된다.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잠깐 등장했어. 플라스틱은 열이 잘 전달 안 된다. 금속은 열이 잘 전달된다. 이렇게 말을 잠깐 나왔는데요. 열이 전달되고는 뭐랑 비슷하냐면 전기가 잘 전달되고랑 비슷해. 전기 에너지가 잘 전달되는 거는 열 에너지가 잘 전달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따라서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죠. 전기가 잘 지나다니까 열도 잘 지나다니고 플라스틱이나 나무는 부도체 전기가 잘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열도 잘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음, 오른쪽 플러스 강의에 2번 열의 전도 이렇게 써 있겠습니다. 열의 전도.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다. 첫 번째 점, 열이 잘 전도되는 물질은 금속이다. 두 번째 점, 열이 잘 전도되지 않는 건 플라스틱이나 나무, 천, 뭐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열이 이렇게 전도가 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빨리 이제 대류를 봅시다. 대류. 자, 본문에 와서 동그라미 2번 대류. 액체와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 대류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자, 이거 물이에요, 물. 그릇에 물을 담고 끓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가스를 풀어가지고 물안 끓여먹겠다고 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냄비에 밑바닥이 뜨거워지겠지? 냄비의 밑바닥이 일단 뜨거워집니다. 냄비의 밑바닥이 뜨거워지면 이건 전도예요, 전도. 근데 우리는 전도를 여기서 볼 게 아니라 이 물에 의해서 어떻게 물이 데워지는지를 볼 거야. 물은 물 입자가 잔뜩 모여 있는 건데 그 물 입자가 서로 강하게 결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막 흘러다녀요. 흘러다녀서 자 여기 있는 입자들이 다 있는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많은 입자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뜨거워질까? 가장 밑바닥에 깔린 게 얘를 뜨거워지. 밑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전도는 가장 먼저 뜨거워지는 에너지가 바로 옆 입자로 에너지를 이동시켜줬지만 대류는 뜨거워지다가 뜨거워진 애가 그냥 지가 위로 올라가 버려. 자, 이거는 뭐에 관계된 거냐면요. 밀도에 관계된 겁니다. 밀도. 책에는 밀도
뭐 차가워진 건 뭐 밑으로 가라앉고 뜨거운 건 위로 떠오르고 뭐 이건 초등학교 때 공부했죠. 그래서 또 개념 하나 얹어서 그러니까 위에 옆에 맞죠? 자,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자, 좀 어렵더라도 다 체크하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밀도에 대해서 자세히 또 배웁니다. 화학강화에서. 자,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어떠한 부피에 얼마큼의 질량을 갖고 있느냐로 밀도를 따지는데 지금은 이 밀도의 정의만 알고 밀도가 뭐냐 물어보면 부피분의 질량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부피의 정의, 질량의 정의는 나중에 또 배울게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밀도는 일단 부피의 질량이고 기본 성질로 밀도가 작으면 떠오릅니다. 반대로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어디다가 써봅시다. 밀도가 작으면 이거 한 이렇게 크면 또 써볼까?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 그래서 이걸 얼마가 있다고 했죠. 자, 냄비를 밑에 가열을 좀 했습니다. 냄비를 가열하면 요 밑에 입자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부피가 팽창합니다. 풍선 같은 거, 풍선 같은 거 내가 불어놓고 가만히 놨다가 그 풍선을 뜨겁게 가열하면 풍선이 팽창하는 걸 볼 수 있어. 모든 물질은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해버립니다. 아, 모든 건 아니에요. 사실 또 모든 건 아니고 대부분의 물질은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합니다. 부피가 커져요. 보세요. 부피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분수는 작아지죠. 밀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져. 밀도가 작아지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 버려요. 결국 여기 빨간색 알갱이들 지금 방금 있었잖아. 걔는 열을 받으면 밀도가 작아져.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위로 떠올라 버려요. 위로 떠오르고 밑에는 얘네들이 다시 하얀색 애들이 다시 밑으로 가라앉아서 이렇게 되버리죠. 이렇게 되버립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뜨겁게 가라니까 얘가 또 빨갛게 변하겠지. 그럼 걔는 또 위로 떠오르고. 그러면 이게 하얀 애들이 또 밑으로 내려오고. 떠오르고 밑으로 내려오고. 떠오르고 밑으로 내려오고. 뜨겁게 가열된 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애들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불을 켜면 불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뜨거운 거 올라가고 차가운 거 내려가고 뜨거운 거 올라가고 차가운 거 내려가고 당연히 내가 차갑다고 표현했지만 다른 애들보다 차가운 거야. 만약에 야, 니네 80도는 굉장히 뜨거운 거다. 80도 정도 되면 다 막 피부 집니다. 100도가 물 끓는다고 하지만 끓는 거는 진짜 뜨거운 거고 80도와 90도 비교하면요. 80도가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게 80도가 내려옵니다. 90도가 올라가는 거고. 근데 90도와 95도 비교하면 95도가 내려오고 95도가 올라가는 거야. 서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대류는 물질 이동하는 거니까 이동합니다. 그 물질 자체가 이동을 해버려요. 뜨거운 열을 갖고 있는 열을 받은 애가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물질이 이동하고요. 열은 어떻게 되니까 이동을 하죠. 됐죠? 그래서 물질 이동하면서 열까지 같이 이동하는 거고요. 그 앞에 뭐라고 써있는데 그 대류의 정의라고 그 대류의 뜻을 뭐라고 책에서 써놨죠? 액체와 기체에서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액체와 기체에서 연이 이 표는 나중에 한 방에 어디다 적어놓으면 끝이야. 그 부분에 잔뜩 나와 있는 거를 표현으로 정리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서 이것만 외우면 액체와 기체에서 연이 벌어진다. 자, 전도나 대류는 이제 마지막 복사를 볼 건데요. 전도나 대류는 물질이 이동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걸 따져. 근데 복사는요. 이게 얘기하면 물질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 당연히 이동하지 않습니다. 물질. 근데 어제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은 물질이 필요도 없어. 야, 최소한 물체는 물질이 있어야 되지. 물질이 있어야 그 물질이 에너지를 연결해주면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잖아. 에너지만 이동하는 거잖아. 에너지만. 근데 복사는
물질이고 나가기가 필요 없습니다. 아예 물질을 통하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도 에너지만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물질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야. 이건 물질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쓸 때 여기다 X라고 쓰시고요. 얘랑 비교하세요. X로 물질 이동하지 않고 이거는 물질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얘는 물질 필요 없습니다. 아예 물질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에너지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보면 볼게요. 복사.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직접. 에너지가 직접 이동한다. 가장 복사의 대표적인 예가 밑에 뭐 난로 둘째는 거 나와 있는데요. 그거 말고요. 가장 드라마틱한 게 태양이에요. 태양에서 지구로 지구로 에너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에너지는 어떻게 우주를 통과해서 옵니다. 그럼 우주 공간에는 여기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이 물질 자체가 없습니다. 물질 자체가 없는데 뭐만 옵니까? 빛 에너지만 옵니다. 에너지만. 열은 에너지니까 에너지만 옵니다. 아니 그 사이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그 물질이 무슨 형태로? 빛의 형태로 옵니다. 빛의 형태로. 빛. 사실 빛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빛은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전자기파가 빛이야. 선생님이 핸드폰 선생님이 핸드폰인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전화를 하잖아. 그럼 여기에 전파가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이게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빛과 전자기파를 줄여서 전파라고 부르는데 전파랑 빛은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빛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이건 가시광선이 아니어서 그래.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따로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빛이라는 말은 전파라는 말이죠. 어쨌든 빛의 형태로 이렇게 다가오고요. 이 빛은 눈에 보이는 빛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자외선, 뭐 마이크로파, X선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오는 겁니다. 포함해서 지구로 쫙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사 읽어볼게. 열이 물질에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 복사입니다. 자, 옆에 복사의 현상 읽어볼게요.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낀다. 두 번째, 태양의 열이 지구로 전달된다. 세 번째, 토스터나 오븐으로 요리를 한다. 이 토스터나 오븐으로 요리를 하는 거 이거예요. 토스트에 물을 녹이는 거 있잖아. 이렇게 토스트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버튼 이렇게 얘가 꾹 누르면 여기다가 식빵 이렇게 넣고 이걸 딱 내리면 한참 있다가 식빵이 툭 튀어올라가서 까맣게 이제 잘 까맣게 하는 노릇노릇 잘 이렇게 익어있죠. 여기에 내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열선이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딱 내리면 이 열선이 빨갛게 달아오면서 옆에 이게 빵이면 이 빨갛게 열선이 양쪽에서 이렇게 달구어지면서 이 빵을 익혀주는 거죠. 빨갛게 얘가 달아오면서. 이 토스트기를 쫙 눌러놓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빨갛게 이렇게 가열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갛게 가열되는 이 빨간 선에서 열이 직접 토스트기, 식빵에 전달되더라. 가 토스트기고요. 오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븐도 우리가 사실 우리 오븐에 안에가 요리할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요. 이 안에다가 꿀 같은 걸 담가요. 그리고 오븐을 싹 켜놓으면요. 특 위나 옆에 열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뜨겁게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열을 쏴서 가지고 음식을 조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오븐 얘기고요. 네 번째 점, 그네보다 햇빛이 아래가 더 따뜻하다. 우리가 햇빛을 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니까 이렇게 좀 죽을 것 같은데요. 햇빛 쬐면 왜 뜨겁습니까?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나한테 바로 와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공기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빛 자체가 에너지를 쏘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점, 적외선 카메라로 물체나 사람을 촬영하고 온도 분포를 할 수 있다. 적외선 카메라가 사실 예전에 내가 선생님 수업할 때는 이제 학생들이 잘 몰랐는데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 그런 거 많이 봐가지고 잘하더라고요. 왜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사람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모양은 보이는데 뭐 얼굴은 뻘겋게 보이고 여기 보면 여기가 파랗게 보이고 이런 거 있죠. 색깔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게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적외선 카메라에서 선생님 몸에서 나가는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색깔을 입혀서 변환시킵니다. 그런 적외선이 다 뭐냐? 선생님 몸에서도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고 그 에너지가 복사 형태로, 빛의 형태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복사는 좀 뺄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복사는 자, 봐봐. 전도는 물질 상태가 고체에서 통하는 거고 대류는 사실 고체 통하는 거고 대류는 액체나 기체 통하는 거고 복사는 물질 상태가 어디가 통하는 걸까? 관련 없습니다. 물질 상태가 고체나 액체, 기체가 안 따져.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필요한데 뭐 물질이 뭐 고체나 액체를 모르겠다잖아. 따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진공 상태에서도 통하는 게 복사입니다. 진공,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에너지 형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사는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빛 형태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 표를 여기 또 빈칸 있으면 써보세요. 자, 그리고 참고예요, 참고. 헷갈리니까. 전도는 고체뿐이 아니라 액체나 기체에서도 같이 일어납니다. 같이 일어나는데 전도는 그냥 그 고체에서 일어나는 걸 훨씬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고체에서가 중학교에서 배워.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는 액체, 기체까지 포함해서도 배웁니다. 근데 참고예요. 문제 나왔을 때 우리 문제는 액체, 기체 이 문제로 좀 틀릴 거야. 고체에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 중학교에서 맞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표는 잘 만들어 놔요. 자, 다음. 혹시나 다 못 썼으면요. 영상 내가 다시 또 인터넷 올려줄 테니까 그거 보고 마저 필기를 하시고요. 조금 진도 조금 더 나갈게요. 오늘 딱 3시 조금 넘어서 끝날 수도 있어. 혹시나 3시 끝나고 바로 어디 가야 된다. 수업 못 듣겠다 싶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이거 조금 난 더 찍어서 136쪽에 중간까지는 할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해놓고 내가 영상을 올려줄 거니까 그 영상 참고로 하세요. 만약에 듣다가 못 듣겠으면. 자, 136쪽에 3번 냉난방 기구에 설치해 봅시다. 냉난방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난방기는 아래쪽에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었죠? 자, 이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거. 자, 다시 읽어볼게요.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한다.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한다. 그러면 다음에 적입니다. 적입니다. 벽에 에어컨. 에어컨디셔너의 이제 중요하죠.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나옵니다. 찬바람은 이 방의 온도가 낮은 공기야. 온도가 낮은 공기가 나올 때는 에어컨 위에 달아야 그 낮은 공기가 밑으로 깔립니다. 만약에 에어컨을 밑에다 놓잖아, 방 바닥에 놓잖아, 그러면 에어컨 찬바람이 나오는데 찬바람이 밑에만 모여 있어. 위로 안 올라와. 그 위는 되게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위에 달아서 찬바람을 밑으로 쏘게 해야 그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방 골고루 다 시원해지는 거야. 자, 근데 저건 또 왜 그렇습니까? 밀도가 크면 가라앉다고 했는데 온도가 낮잖아, 공기가. 온도가 낮잖아.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줄어들어. 쪼그라든단 말이야. 쪼그라들면 부피가 줄어들면 전체 부추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부추는 커지게 되죠, 반대로. 그럼 밀도가 커져? 밀도가 커지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찬바람은 가라앉아. 찬 공기 가라앉아. 그래서 위에 설치한다. 에어컨 그래서 위에. 자, 반대로 난방기 난로 난로에서 뜨끈뜨끈하게 열이 나오는데요. 난방기가 공기를 가열하잖아. 그럼 공기가 팽창해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져. 밀도가 작아지면 떠오릅니다. 따라서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밑에 고여있는 공기들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 방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가끔 보면 뭐가 있냐면 식당이나 어디 가면 위에 이렇게 온풍기가 달려있는 데가 있어. 위에 온풍기가 달려있으면 위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봤자 뜨거운 공기가 위에서만 돌아다닙니다. 밑에는 또 추워요. 가끔 어디 학원이나 어디 가면 온풍기가 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선생님은 더워. 윗공기는 덥게. 그러니까 앉아있는 니들은 추워요. 또 위에 따뜻한 공기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난방기는 밑에 달려 있어야 돼. 그래서 좋은 거야. 아래. 그럼 여기도 포인트가 옵니다. 찬 공기는 가라앉으니까 따뜻한 공기 따로 떠오른다. 이게 바로 대류 현상을 이용한 거죠. 대류 현상. 자, 그래서 이게 다 대류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참고를 자 보세요. 이 내용은 내가 넘어갈게요. 자, 이제 4번 단열. 이게 중요합니다. 단열. 단열. 어디를 지워야 되나? 이 여러분. 자, 끈을 단자에 열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 옆에 이거 보세요.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단열. 자, 동그라미 1번. 단열을 하면 열의 이동을 막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도 단열, 집 같은 데 단열을 잘해야죠. 겨울은 단열을 잘해서 방에 있는 찬 공기가, 찬 에너지가, 따뜻한 에너지, 겨울에. 방에 있는 따뜻한 에너지가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름에는 밖에 뜨거운 에너지가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야를 좀 잘 차단을 서로 좀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전도대류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모두 막아야 단열이 잘 된다. 당연하죠. 열은 세 가지 형태로 이동하는데 전도도 막고 대류도 막고 다 막아야 단열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3번 단열의 이용. 보온병, 주택의 이중창, 스타일폼 사용, 아이스박스, 방화복 등이 다 단열재입니다. 이게 단열재.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를 보세요. 그럼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단열재라고 보입니다. 단열재. 열의 이동을 막는 물질을 단열재라고 하며 열의 정도가 느린 물질수록 단열이 잘 된다. 정도가 느리니까 열이 잘 안 통해야 단열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점, 솜, 스타일폼, 뽁뽁이. 자, 솜, 스타일폼, 뽁뽁이. 이거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붙일까요? 솜 밑줄, 그리고 스타일폼 줄, 그리고 뽁뽁이, 그리고 자, 세게 끊어가서 밑줄 치세요. 자, 옆에 읽어볼게. 내부의 공기를 많이 포함, 공기 포함 밑줄. 이거. 이 공기라는 거 있잖아. 요게 단열도가 커. 요것 때문에 단열이 되는 거야. 손 자체가 단열되는 게 아니라 스타일폼 자체가 단열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생각보다 온도를 잘 전달 안 시킵니다. 공기가. 자, 그래서 옆에 회사표 뭘 써있습니까? 전두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다. 전두에 의한 열의 이동 막는다. 쫙 치시고요. 전도 막는다. 그럼 당연히 포인트가 전도가 되겠죠. 전도 되는 거.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폼, 스타일폼, 뽁뽁이는 어떤 형태의 열의 이동을 막습니까? 전도 형태의 열의 이동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솜 사이의 공기, 뽁뽁이 사이의 공기. 우리가 겨울에 그 뭐죠? 오리털 전박 그 벼파카 뭐 이런 거 입으면 그 공기층, 그 공기층이 막아주는 거야. 그 솜털, 오리털이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 오리털과 털 사이에 있는 공기가 온도를 단열시켜줍니다. 두 번째 점, 진공 상태. 되고요. 진공 줄. 자, 옆에 볼게요.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 없다. 화살표 다음 전도와 대류의 열이 동하다. 전도 대류 열이 동하다. 전도나 대류 열이 맞는다. 전도 대류. 자, 진공은 두 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막고 대류도 막을 수 있어. 근데 뭐를 못 막습니까? 복사는 못 막아요. 복사는 물질 자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복사는 어떤 형태로든 막을 수가 없어. 복사는 단열이 안 됩니다. 전도와 대류는 잘하면 인간이 최대한 단열을 시킬 수 있는데 복사는 물론 많이 단열을 시키지만 복사는 기본적으로 단열이 잘 안 돼요. 근데 세 번째,
은도금, 은박지, 알루미늄, 막 이쯤. 은도금 뭐야 또 은박지, 알루미늄 다 이쪽에 세 개. 열을 반사시킨다. 반사 이주치고 다음 복사 막는다. 복사. 자, 아니 무슨 복사 못한다면서요? 그래요. 자, 반사가 키워드고요. 복사해야 되죠. 온도나 은박지나 알루미늄 과학 이런 것들은 그래도 복사를 좀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 수 있대. 왜 그럴까? 반사시켜서 그래. 뭘? 빛을. 복사는 빛 형태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빛이 우리 거울이 빛을 반사시키잖아. 그렇듯이 빛이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오는데 거울이 있으면 거울에 반사져서 튕겨갑니다. 따라서 거울 뒷면은 시원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100%가 튕겨나가는 게 아니야. 빛이 오다가 거울을 땡겨맞고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100만큼 에너지를 갖고 튕기면 90으로 나갑니다. 그럼 그 10은 어디 갔어? 10은 거울이 뜨거워져. 에너지를 주고 가는 거야. 그럼 거울이 뜨거워지면 결국 그 거울 뒷면도 다시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100%는 못 막지만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어. 이런 거울 반사되는 물질을 쓰면. 따라서 단열. 전도를 막는 단열재. 전도나 대류를 막는 단열. 복사를 막는 단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열재 플러스 강의 잘 외워놔야 돼요. 플러스 강의라고 해서 옆에 조그맣게 써있다고 해서 안 좋은 그 틀려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주머니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잘 보시고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는데요. 이제 밑에 다리를 봐야 되는데요. 이 단열을 못 보겠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가 한 쪽밖에 없습니다. P 135. 한 페이지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제출하시도록 하고요. 이 분야는, 이 물리 분야는 우리가 좀 배우고 나서 숙제고 뭐고가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숙제가 없어요. 잘 복습하시고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